예, 김선동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속 그 군사적인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한미연합사령관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북한은 휴전선 부근에 장거리 유도탄을 비롯해서 각종 화력 장비를 전부 배치해서 서울을 그야말로 불바다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경고를 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대비를 해야 될 텐데, 그 김선동 의원께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김선동 후보 1분 40초 이내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채하 후보께서 직업 군인 출신이라 군사적인 질문을 많이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군사 작전상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노광규 후보가 이야기했듯이 이 문제는 민족의 분단과 그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족이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으로 찾는 그 방법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만약에 이대로 계속해서 대결과 갈등, 대립을 계속해서 전쟁으로 간다면 민족 공동의 공멸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입니다. 따라서 함께 공존하고 공생하려면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제거하는 가장 현명하고도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남과 북이 경제 협력을 한다면 북한은 지금 식량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남한에 놀고 있는 논들이 있습니다. 밭들이 있습니다. 농사를 짓게 해서 북한의 식량을 팔고 또 북한에 무한정이 있는 지하 자원들, 광물들을 우리가 가져와서 첨단 산업과 전자 산업, 우리 그 과학기술 발달에 또 활용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울러서 북한은 지금 철도나 고속도로나 발전소나 많은 부분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4대강 삽질 같은 헛삽질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철도를 놓고 고속도로를 놓고 유라시아 철도, 시베리아 횡단 고속도로를 놓게 된다면 정말 우리나라 건설회사와 토목회사가 30년은 먹고도 살 것입니다.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채하 후보 40초 동안 보충 질문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예. 김선동 후보께서는 북한이 지금 김정일에 의해서 김정은, 아들인 김정은이가 지금 그 후계를 잇고 있습니다. 김정일이가 후계를 잇고 이제 국방위원장에 취임할 것으로 예상들을 하는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국방위원장이 될 때는 북한이 우리에게 더욱더 그 김정일 때보다 더 압박을 가할 것인지 또는 아니면은 반대로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선동 후보 1분 40초 이내 답변할 수 있습니다. 예,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자라왔는지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미루어 추측할 어떠한 단서도 없습니다. 다만 남과 북은 상호적입니다. 우리 한국이 먼저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래서 평화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돌아가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을 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15 공동선언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평화와 협력을 추구해가는 대장정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14선언을 통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남과 북의 경제협력, 또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던 서해 바다, 이 서해 바다를 평화지역으로 선포하는 것도 14선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던 6.15 공동선언과 노무현 대통령이 열었던 14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충실하게 이행했더라면 천안함 참사도 없었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남과 북의 경색 국면도 없었을 것이고 대립과 군사적인 충돌도 없었을 것이다. 전쟁의 불안과 공포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즉각적으로 대결 정책을 중단하고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서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는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민족 공동의 번영의 길이고 공생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세 분 모두